안녕하세요. 캘리 미국에서 온 김샬럿입니다. 미국인들은 왜 자꾸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4층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13층으로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은 한국 사람한테 물어볼 때나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나 대답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일단 미국인 친구들한테 이 질문을 물어보면 다들 두 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3층에 내려서 14층으로 걸어서 올라간다. 두 번째 대답은 14층도 눌러서 13층에서 내리지 않고 한층 더 올라가서 14층에서 내린다. 이렇게 대답은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답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3층을 다시 누르고 층을 누른 것을 취소한 다음에 14층을 다시 누른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눌렀던 춤수를 다시 누르면 춤수가 취소가 돼? 네, 맞아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막 객뱅이라고 막 과장한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은 한번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에 이 기능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진짜 엘리베이터에 이런 기능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따라서 미국에도 엘리베이터의 층수 잘못 누른 것을 취소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또 취급받으실 만한 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데 바로 미국의 독서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독서실이 빠질 수가 없죠. 독서실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시험 기간만 되면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무료로 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 놓기도 했죠. 한국은 이렇게 완전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한국만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환경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물론 독서실을 담은 게 이때는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만 이용하면 그런 공부하는 공간이 미국에도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는 이건 뭐라고 하죠? barrier. 뭔가 이거가 미국에는 없어요. 이거 서로 얼굴 안 보게 하는 이거가 미국에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독서실에서 다른 여자들 얼굴 보면서 막 데이트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또 모르는 사람 눈만 마주쳐도 막 인사하고 막 대화하는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트 신청 같은 일이 자주 독서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에 심지어 남자 여자 독서실 따로 쓴다고 했어요. 이거 맞나요? 저는 한국 독서실은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 독서실에 대해 검색해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한국 독서실은 일단 무조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커튼 같은 것도 쳐져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많은 도서관에는 집중 잘 되라고 산소도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무슨 한국은 2050년을 살고 있는 건가요? 미국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독서실에 먼저 가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독서실에서 집중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있어도 아무런 관심을 안 줘요. 이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barrier로 가리면 다들 공부 잘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 10년 전에 한국인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것을 알아서 한국의 학생에 비해서 엄청 크게 연구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의 대치동이라는 곳을 보러 갔었거든요.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무슨 특징이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그리고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해요. 물론 미국에서 엘리트들이 있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보려고 봤는데 몇 가지 비밀을 알아냈어요.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위에서 공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압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만이 성공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디아나 중국 같은 나라도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해외 회사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 학생들 비밀은 뭐였을까요? 여기에 미국 하버드에 졸업한 앤젤라라는 심리학 전문가가 낸 결론이 있어요. Grit이라는 책 저자로 유명한데요.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사실 공부, 학업 성취도랑 지능은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심지어 학업 성취도랑 주위의 기대, 주위의 압박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버드에서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공부를 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압박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이 작가는 Greek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Greek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한국이 그 수준이 제일 뛰어나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Greek는 한국말로 말하면 근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근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한국의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 근면한 것일까요? 이거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유교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누가 누구한테 유교에 대해 말을 하는 건지 생각해보면 좀 웃긴데 미국인이 본 유교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버드에서는 성공과 학업 성취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근면이라고 최근에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그런데 한국의 유교는 그 몇백 년 전부터 성공의 비밀은 오로지 근면이라는 결과를 내렸어요. 미국 하버드보다도 훨씬 먼저 만들어낸 결과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있는데요. 칼 융이라는 타이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국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사상이 아이들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능력으로 이미 다 알고 태어난다는 이론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의 근면 성실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좀 근념하지 않은 아이들을 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국 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은 약간 미국인 같은 겁니다. 그냥 미국인 같은 아이들은 좀 뛰어놀아야 해요. 물론 한국 아이들도 많이 뛰어놀아야 합니다. 가령의 이름은 여기서 더 발전을 하는데요. 국가가 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계속 후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에 위기가 얼마나 있었어요. 미국이 가장 위기라고 했던 거우정이나 세계 2차 대전만 봐도 미국 본토는 거의 습격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봐도 본토가 습격받는 경우 있기는 하지만 한국만큼 본토가 자주 습격당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 습격만 당했다 이런 말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만큼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대요. 한국은 항상 습격받으면서 이루어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또 무너지는 다시 만들어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 중에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참 가사가 감동적인데요. 여기에 We don't need to worry.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질 때 어디에 착지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을 때 사업이 많은 사람들 다시 성공하라고 만든 취지로 만든 노래였어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의 정치인은 자기가 거지로 태어나서 성공하고 은퇴하는 American Dream이라는 정신이 있기는 한데요. 망했을 때 다시 일어난 법? 이거는 미국의 정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애초에 말하지 말자라는 정신이 강한데요. 미국은 그래서 망하지 않게 이곳저곳 사업을 확장하고 애초에 말하지 않게 문어발처럼 여러 곳에 발을 걸치는 것.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사업을 하는 여기저기 늘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망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힘. 망하더라도 계속 이어나가서 결국 10년, 20년 넘게 사업을 지치는 것.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자인 정신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신의 차이 때문에 아마 한국의 근면성이 아이들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막 미국식 축구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다가 미술도 하고 막 음악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약간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해외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다 포기를 하는데 김연아 같은 선수는 포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맨날 불에 타고 다시 불에 타서 날아간 것을 지어내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약간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봐도 대입이 잘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혁명이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는 항상 뭔가 바뀌는 것을 좋아해요. 혁명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의 경우는 오랜 시절부터 서로 싸워온 경험 그리고 항상 칼을 소지하던 것 때문에 한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가 뒤에서는 무서운 칼을 생겨먹는 성격이 아직도 점점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실제로 보면 되게 친절해 보이는데요. 일본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역사가 길지가 않죠. 개척을 계속 해왔어야 했어요. 법이 없었고요. 땅은 넓은데 경찰은 없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만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 법이 없어서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쉽게 잘 친해지고 서로 잘 지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보면 그냥 처음 봐도 대화 되게 잘하고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프렌들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은 삼국지라는 것에도 나오듯이 서로 되게 머리를 쓰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실제로 전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행하는 것보다 실행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상대를 더 많이 속일수록 이기는 것이 금목이라고 합니다. 테무나 알리바바 같은 것을 보면 품질 되게 좋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고 나서 보면 값이 싼 싸구려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 판매자가 이득을 챙겨서 이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긴 사람, 사기친 사람이 이기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도 남을 속이는 것을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역사는 후손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 제가 구글링을 한 것인데 불편하시다는 영상을 꺼도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독일의 경우랑 한국의 경우가 살짝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보고 좀 이해를 했어요. 독일이랑 한국은 인간 자체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크게 다르다고 했거든요. 공통점은 바로 근년성이었어요.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근년성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나라가 한번 완전히 망하고 그거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을 계속 겪으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근년성이 생긴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독일도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에서 항상 지내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계속 일어났죠. 혹시 여러분 라인단의 기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의 모티브가 된 말이었어요. 독일과 한국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 폐허에서 다시 엄청난 강국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사실 위험해요.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죠. 독일은 그 힘을 가지고 세계에 대안을 일으켰으면 한국은 그러지 않고 긍정적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있다고요. 독일이 세계에 주고 있는 영향이나 한국이 세계에 주고 있는 영향은 다르지만 파워는 같아요. 독일도 19세기까지만 해도 때나 외세 간섭들을 많이 받았고요. 돈이 되지 못하고 되게 불안한 기간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도 근단 국가가 되었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서독과 동독이 분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또 독일은 오래전부터 유럽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심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세 침략도 많았고 모두 불타고 없어진 것을 계속 재건하는 역사를 지내왔대요. 한국의 위치를 보죠. 이건 독일보다 더 심해 보이네요. 이거 한국이 왜 맨날 침략을 당했는지 지도를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완전 잘 알겠네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바로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경우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 않고요. 시간 엄수라는 말을 해요. 시간 엄수라는 말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만 하는 그런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랑 비슷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뭔가 좀 달라 보이죠. 독일의 시간 엄수는 약간 뭐냐면 음식을 주문하는 식당에서 30분 안에 요리가 된다면 시간 엄수 규칙을 만들면 30분 안에 무조건 요리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독일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음식점은 말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이래요. 만약 좀 맛이 그냥 보통인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이 보통인 음식은 10분 안에 나오고 맛있는 음식은 요리가 완료될 때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럼 무슨 음식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나 이탈리 사람들은 3시간 걸리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데요. 독일인들은 10분 만에 나오는 덜 맛있는 음식을 선택한대요. 10분 안에 밥을 먹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그대로 한국인들한테 하면 아마 한국인들도 차라리 빨리 나오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밥도 독일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데요. 한국은 빨리빨리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찬 문화가 발달을 했죠. 요리를 한꺼번에 해놓고 나중에 반찬을 꺼내서 먹는 거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이탈리 같은 나라는 그때그때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거나 파스타를 해먹는데요. 독일 요리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 요리들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소시지들이죠. 독일에는 양배추 절임 음식도 많이 있고요. 피클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 음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독일에는 바벤트브로트라고 해서 한국의 반찬 문화처럼 여러 개를 깔아놓고 음식을 먹는 문화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근열 손실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답니다. 물론 독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민족성의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하면 분명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치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치들은 그냥 도덕성이 개판난 쓰레기들이고요. 제가 한국인들과 독일인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면 성실함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만약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무슨 엘리베이터 13층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 나라가 근열 손실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처럼 근열 손실한 국가가 전쟁 한 번 안 일으키고 오히려 K-팝으로 긍정적인 영향력만 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만큼 갈마지만 착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힘이 크다고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아마 한국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국백리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고 있답니다. 국가가 더 강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에 비하면 진짜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 아닐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주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